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긴급 입장문 발표, 충격 상황이 터졌으며 지기현 판사가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생활, 이 정도로 정동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긴급 입장문 발표, 윤석열 대통령 특수 공무집행 방해 재판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6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가장 먼저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방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백대현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증인 신문 후 체부 결정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2026년 1월 16일 선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18일 이틀 전으로 변호인단은 이를 통해 인신 구속을 노린 위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판은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수처 체포 과정에서의 지시가 핵심 쟁점으로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결정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의 역량 아래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압력의 산물로 보일 수 있으며 사법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충격적인 입장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발표되었으며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 일정의 갑작스러운 변경 배경. 재판부는 2025년 12월 12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한 이후 2026년 1월 15일 증인 체부 결정을 하고 이후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나흘 후인 12월 16일 공판에서 이 방침을 전면 변경하여 12월 19일 증인 신문을 종결하고 12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1월 16일 선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조정은 변호인 단으로 하여금 방어 준비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특검법 제11조의 6개월 이내 1심 선고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변경은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구속기간 만료 직전 선고를 통해 유죄 판결로 이어져 즉시 구속을 유도하려는 충격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신뢰가 서지 않는다고 맹비판을 하며 이는 사법 절차의 일관성을 해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일정 조정은 재판의 속도를 강조하나 충분한 심리를 무시한 졸속 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변호인단의 깊은 유감과 비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일방적 재판 일정 변경과 판결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스스로 제시한 소송 지휘를 무시한 결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신속함이 아닌 충분한 심리위에서 성립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입장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국민적 신뢰 회복을 촉구합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충격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가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형사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 특검법 기간을 초과한 선고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건에서 강행되는 점을 들어 비합리성을 강조합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불공정한 절차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형평성 문제 제기, 특검법 제11조의 재판 기간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닌 명백한 훈시 규정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특검법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특검 및 선거법 사건에서 법정 기한을 초과한 선고가 반복되었음에도 문제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만 이를 강행 규정처럼 적용하는 것은 형사법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선택적 적용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중립성을 의심합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더욱이 사건의 핵심인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는 개헌의 위법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개헌 위법 여부는 벌류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으며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최근에야 진행되거나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홍장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뒤집히고 위증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벌류 사건 판결 없이 선고를 강행할 경우 심리 미진과 판결 간 모순이라는 사법적 오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유죄를 선고하려 한다고 강한 의심을 표명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변호인단의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026년 1월 16일로 지정된 판결 선고 기일을 철회할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최소한 피고인 측의 개헌의 적법성과 관련한 반대 증거 제출 및 법적 설명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특검 측 증인 신문에 대응할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절차적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재판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으며 사법부의 권위는 충분한 심리와 공정한 절차에서 증명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불행한 사례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요청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닌 사법 시스템 전체의 공정성을 위한 호소입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적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사법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입장문 발표는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소식입니까, 여러분? 자,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늦어지자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식사를 걱정하는데요. 증인이랑 이제 피고인 식사 문제 때문에 증인은 혹시 괜찮으신가요? 오늘 오신 김에 그냥 다 하는 게 괜찮으세요? 피고인 뭐 식사 원래 재판이 이제 조금만 늦어져도 저녁 식사는 바로 들어가면 또 불 9시에 꺼지기 때문에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습니다. 괜찮으신 걸로 그러면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재판이 막 오후에 뭐한 1-2시에 끝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늦어도 저녁 식사가 속이 불편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그래도 걱정이 되죠. 다들 식사 좀 하셔야 되고 막 그런데 다소 가혹해 보이는 재판 일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재판이 늦어지자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식사를 걱정하는데요. 증인이랑 이제 피고인 식사 문제 때문에 증인은 혹시 괜찮으신가요? 오늘 오신 김에 그냥 다 하는 게 괜찮으세요? 피고인 뭐 식사 원래 재판이 이제 조금만 늦어져도 저녁 식사는 바로 들어가면 또 불 9시에 꺼지기 때문에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습니다. 괜찮으신 걸로 그러면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재판이 막 오후에 뭐한 1-2시에 끝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늦어도 저녁 식사가 속이 불편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그래도 걱정이 되죠. 다들 식사 좀 하셔야 되고 막 그런데 다소 가혹해 보이는 재판 일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